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혹은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느낍니다. 특히 많은 분이 겪으면서도 나이 탓이려니 하며 방치하는 치명적인 신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리와 발등, 그리고 손가락 끝이 퉁퉁 붓는 부종입니다. 단순히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체내 순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몸속의 고인 수분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염증의 온상이 되며 제때 배출되지 못한 독소는 혈관을 압박하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이 부종을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보행 능력 상실, 만성 통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의 이 거대한 배수 시스템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의 종류와 마시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5년 이상 60대 이후 성인들의 혈액순환, 관절 문제, 근육 손실 및 기억력 감퇴와 같은 노화 관련 건강 과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온 토마스 에반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종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단 이틀 만에 부종을 가라앉히기 시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만성적인 하체 부종을 경험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40% 이상이 부종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외출을 줄이거나 신체 활동을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가동성, 즉 네 발로 자유롭게 걷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종이 심해지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이는 곧 근감소증으로 이어지며 결국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내몰게 됩니다. 독립적인 삶과 당당한 노후를 송두리째 앓아가는 이 부종은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몸이 부으면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거나 민간요법에 의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도 그렇다고 안 마시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종 완화의 효과적인 음료와 습관들을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별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실천하지만 실제로는 혈관 건강을 해치고 부종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실수 한 가지를 공개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가벼운 발걸음과 활력을 되찾는 일, 오늘 마시는 물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약 60에서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서 이 수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세포 사이사이의 빈 공간인 간질 조직에 정체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부종의 생물학적 실체입니다. 노년기 부종이 가속화되는 핵심 원인은 크게 3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정맥판막의 약화이며 둘째는 신장 여과 기능의 자연스러운 저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는 삼투압 조절 능력의 상실입니다. 혈액 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야 하는 알부민 같은 단백질 농도가 낮아지면 혈관 속수분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마치 낡은 호수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 세계 노인학 전문가들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신체는 젊은 층에 비해 나트륨을 배출하고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 30% 이상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 대규모 노인 건강 연구는 만성 하체 부종을 앓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낙상 사고를 당할 확률이 5배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부종이 단순히 예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를 압박하고 평형 감각을 둔화시키는 심각한 생물학적 위협임을 시사합니다. 노인 의학 전문의들은 이러한 현상을 침묵의 순환 부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혈관벽은 점차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이를 혈관 경화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60세 이후 급격히 빨라지면서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의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힘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많은 분이 표준적인 권장사항에 따라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염분을 줄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변해버린 세포막의 투과성과 혈관의 노화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소금을 덜 먹는 것만으로는 이미 조직 속에 고여버린 수분과 독소를 뽑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최신 노인 생리학의 결론입니다. 또한 노인 영양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체내 마그네슘과 칼륨의 균형이 무너지는 속도가 20대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이 미네랄들은 세포 안팎의 수분 이동을 결정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이 펌프가 고장나면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다리의 붓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세포막의 펌프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액체에 주목해야 하는 과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다리나 손이 부어오를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분 섭취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을 오해한 아주 위험한 대처법입니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히려 현재 가진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붙잡아둡니다. 이를 위해 항이뇨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시키는데 결과적으로 혈액은 더 걸쭉해지고 부종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심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수분 제한이 오히려 독이 되어 신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첫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착각은 부종을 단순히 염분 섭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짠 음식이 부종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신체에서는 나트륨의 절대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줄 기랑 미네랄의 부재입니다. 단순히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는 이미 조직 사이에 끼어있는 오래된 수분을 씻어내지 못합니다. 표준적인 조언들은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수분을 세포 밖으로 퍼내야 하는 세포막 펌프의 기능 저하라는 근본적인 생물학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가벼운 이뇨제 역시 일시적으로 수분을 빼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 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심장 부정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노화로 인한 부종은 불가항력이라는 체념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다리가 붓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는 분명 존재하지만 부종은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세포 간 소통의 오류와 영양 불균형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체 내부의 생물학적 환경을 적절히 조절해주기만 한다면 이 둔탁하고 무거운 흐름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붓고 딱딱해진 조직은 죽은 조직이 아닙니다. 단지 순환의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상을 가리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세포가 다시 수분을 정상적으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근본적인 접근을 시작해야 합니다. 60대의 몸은 20대의 몸보다 더 섬세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약물이 아니라 매일 마시는 물의 농도와 성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체된 배수구를 다시 뚫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퇴행의 사슬을 끊고 다시 가벼운 몸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부종을 완화하고 체내 순환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10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방법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60대 이후의 신체 변화에 맞춘 해결책들입니다. 12. 규칙적인 발목 펌프 운동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은 정맥의 판막을 자극해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생물학적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실험에 따르면 5분간의 발목 운동만으로도 하체 혈류 속도가 약 15% 증가합니다. 다만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무리하게 할 경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앉아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가장 기초적이지만 습관화가 필요한 보조 요법입니다. 9위, 압박 스타킹 착용 외부에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수분이 새나가지 않게 돕습니다.
착용 즉시 다리 피로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꽉 끼는 제품은 오히려 동맥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의료용 규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판결, 즉각적인 완화 효과는 좋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8위, 옥수수수염차. 한국 어르신들께 친숙한 이 음료는 뛰어난 이뇨 작용을 돕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도와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합니다. 단,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과다 복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 가벼운 부기에 효과적인 천연 이뇨 보조제입니다. 7위,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와 토마토 세포 내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칼륨만큼 효과적인 미네랄은 없습니다. 혈압 조절과 부종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과도한 식이섬유가 복부 팽만감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판결, 식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미네랄 공급원입니다. 6위, 따뜻한 물 조격 40도 정도의 온수에 발을 담그면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전신순환이 개선됩니다. 부종으로 인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온도 감각이 무뎌져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결, 저녁 시간대 혈액순환을 돕는 훌륭한 이완법입니다. 5위, 호박즙 또는 찐 호박에 포함된 아미노산인 시트룰린은 노폐물 배출과 해독 작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술 후나 만성 부종 환자들의 회복기에 권장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뇨가 있는 경우 호박의 당분이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 신장과 방광 기능을 돕는 강력한 천연 해독제입니다. 4위, 저염분 식단과 단백질 섭취 혈관 속 수분을 붙잡아두는 알부민을 생성하기 위해 질 좋은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단백질을 채워야 삼투압 불균형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는 기력 저하를 부를 수 있으니 서서히 조절해야 합니다. 판결, 혈관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3위, 히비스커스차. 천연 이뇨제로 불리는 히비스커스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제거하고 부종을 유발하는 독소를 씻어냅니다. 특히 혈압 강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단, 찬 성질이 있어 몸이 찬 분들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판결, 혈관 청소와 부기 제거를 동시에 잡는 강력한 음료입니다. 2위, 레몬 슬라이스를 넣은 미지근한 물. 레몬의 구연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산성도를 조절하여 림프 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밤새 정체되었던 수분의 흐름을 깨워줍니다. 다만 위염이 있는 분들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으므로 농도를 아주 연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판결, 림프계를 깨우는 가장 쉽고 빠른 데일리 루틴입니다. 1위, 배합된 특수 미네랄 워터. 다음 섹션에서 상세 공개,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세포막의 수분 통로를 직접 열어주는 특정 미네랄 농도가 맞춰진 물입니다. 이것은 60대 이후 무너진 삼투압을 이틀 만에 재설정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방법 중에서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종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별표 최고의 솔루션 1위는 바로 천연 전해질 배합 워터 별표입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맹물은 60대 이후 약해진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 부종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정 미네랄 농도가 맞춰진 물은 세포 안팎의 압력을 즉각적으로 조절하여 고여있는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여 소변으로 배출하게 만듭니다. 이 특수 배합 워터를 만드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깨끗한 미지근한 물 500ml의 천연 죽염 또는 질 좋은 천일염 한 꼬집과 신선한 레몬즙 4-5방울 그리고 약간의 칼륨이 포함된 오이 조각 2-3개를 넣는 것입니다. 왜 이 조합일까요? 죽염의 미네랄은 세포막 펌프를 가동하고 레몬의 구연산은 혈관 탄력을 높이며
오이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유도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 몸의 배수 시스템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틀간의 집중 케어로 시작합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밤새 걸쭉해진 혈액과 정체된 림프를 깨우기 위해 이 배합워터 300ml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십니다. 둘째, 온도입니다.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상태여야 합니다. 찬물은 노년기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순환을 방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용량과 간격입니다. 식사 30분 전과 식사 사이사이에 하루 총일 5리터를 목표로 조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200ml씩 자주 마시는 것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부종을 빼는 비결입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 배합워터를 마시기 시작하면 평소보다 소변 횟수가 잦아질 수 있는데 이는 몸속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무해한 과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수분 섭취 제한을 의사로부터 권고받으신 분들이나 중증 고혈압 환자분들은 소금 한 꼬집의 나트륨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에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강제로 수분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수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종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분이 저지르는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붓기를 빼겠다고 사우나에서 땀을 과도하게 빼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필수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리가 붓는다는 이유로 신체 활동을 아예 중단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림프와 혈액은 더 빠르게 고착됩니다. 셋째, 저녁 늦게 다량의 과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일 속 과당은 야간에 인슐린 수치를 높여 신장이 나트륨을 재흡수하게 만들고 결국 다음날 아침 더 심한 부기를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종약, 이뇨제를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신장 기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화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몸이 붓고 무거워지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늙어서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노화가 아니라 신체 내부의 수분 관리 시스템의 일시적인 영양적 결핍과 생물학적 신호 오류가 발생한 것뿐입니다. 즉, 여러분의 다리는 늙은 것이 아니라 단지 적절한 농도의 미네랄과 순환의 자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퇴행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늦추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독립성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30일 순환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배합워터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15분만 발목 펌프 운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첫 이틀은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2주일이 지나면 양말 자국이 예전처럼 깊게 남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30일이 되는 날 여러분은 무거웠던 다리 대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금 산책길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큰 수술이나 비싼 보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시는 물 한 잔의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올바른 수분을 채워준다면 여러분의 신체는 반드시 가벼운 활력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당당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